안녕하세요. 오늘 팡세 우리 엄마쌤들 같이 공부하게 된 이원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비디오 사용해 주시면 제가 강의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여건만 괜찮으시다면 모두 우리 아름다운 우리 엄마쌤들 비디오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교재 준비하시고요. 오늘 1, 2호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책 속의 책이라서 이렇게 답지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메모가 필요하신 부분은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할 때마다 메모를 남겨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이들 코치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되시고요. 그리고 별도의 엄열 노트를 따로 마련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간단하게 이제 이면지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뭔가 끄적거리거나 표현을 할 때 이면지를 좀 사용하는 편이고요. 어, 좀 약간 난 모아서 좀 메모가 좀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엄면 노트를 따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노트 같은 경우에는 4칸이 분할되어 있는 노트를 저는 좀 권하는 편이고요. 아니면 2등분되어 있는 노트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트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그 수학 노트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분할이 2등분, 4등분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따로 이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사정 있으신 분들은 비디오 사용 안 하셔도 됩니다. 음, 자, 우선 이제 1호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영역이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사고력 수학의 방향이 많이 바뀔 거예요. 이 팡세를 시작으로 해서 사고력 수학의 방향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건 확신하거든요. 사고력 수학의 이제 시작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기존의 이제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투의 메듀의 한원조 대표님께서 최초의 사고력 수학이라는 용어를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사고력 수학이 이제 정말 대중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대표님이 쓰신 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는 왜 이제 시장이 많이 바뀔 것이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의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선생님들이 몰래 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재원을 보낸다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력 수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도 쉬쉬하면서 풀렸던 그런 문제집이거든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왜 이렇게 좋은 문제를 왜 비싼 돈을 내서 어디 학원에 가야지만 배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셔서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만든 책이 이제 팩토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사고력 수학이 많이 대중화가 됐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어렵고 영재원을 보내기 위해서 푸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물론 잘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도 다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수학을 좀 어려워하고 조금 좀 수학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좋지 않은 친구들도 수학을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사고력 수학이 조금 바뀌어야 된다. 조금 더 쉽고 스스로 풀 수 있게 돼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 팡세가 출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고력 수학 시장이 또 어떤 반성이 또 이제 일어나고 있냐면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팡세는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왜 이렇게 4가지만 딱 선정을 했냐면 이제 수학 교과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어떻게 많이 바뀌었냐면 사고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과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도형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과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생활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꼭 필요한 수학적인 영역만 4가지를 골랐어요. 그렇게 해서 팡세는 4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우리 엄마쌤들과 소통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는 패턴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마쌤들과 우리 아이들 후기를 올라오면 패턴을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패턴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정말 패턴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팡세에는 이제 패턴이 한 영역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왜 어려워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 패턴 문제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퍼즐과 전략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 전반에 필요한 수학적인 사고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패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규칙적으로 뭔가를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파트이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패턴이 없는 것은 없어요.
근데 퍼즐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 퍼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종합적인 사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필요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략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한 수, 두 수, 세 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상대는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러면 그것들을 예상하고 추리해서 그다음에 나는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다 전략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퍼즐과 전략이라는 영역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세 친구인데요. 5세 친구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7세 친구도 당연히 하면 좋아요. 근데 우선은 이제 6세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따가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 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패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쌤들은 답지를 보시면 돼요. 답지에 해당하는 네. 답지에 해당하는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답지에 메모가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메모를 남겨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 지도하실 때 참고하셔서 코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지 이용하실게요. 5, 6, 7세예요. 제가 6세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고작 6년 살았잖아요. 모르는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내 아이가 뭐가 어려운지 모른다든지 하는 거에서 절대로 답답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아이가 뭔가를 모른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쌤들이 뭐 5세 때부터 엄마표를 시작하셨을 수도 있고 보통은 이제 6세가 되면 본격적으로 수학을 시작하시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발달적으로 5세 때는 아직까지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어요. 4세, 5세들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를 못해요, 발달적으로. 그런데 6세 때부터는 발달적으로 아, 엄마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친구가 저런 마음이었구나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학도 더 효과를 보게 되는 시기가 6세예요. 그래서 교육자들은 수학 교육의 적기를 6세라고 보는데 조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아이들이 발달적으로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5세부터도 충분히 수학 교육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세를 기준으로 본다라면 이제 6세 맘들이시라면 이제 막 엄마표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뭔가 내가 다 알아야 돼. 뭔가 철저히 계획해서 나는 다 잘 가르쳐야 돼 라고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편안하게 이 팡세만큼은 아이랑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인생의 선배로서 내 아이에게 조언해준다. 코치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저는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글씨를 읽을 수 있든 없든 간에 한번 보여주시는 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할 건지, S1호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건지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읽을 수 있는 친구는 스스로 읽게 하시고 읽을 수 없는 친구는 엄마의 얘기를 듣는 것도 좋은 교육이에요. 그래서 반복 패턴, 패턴과 마디, 비교 패턴, 회전 이동 패턴, 패턴이란 말이 계속 나오네. 우리가 패턴을 배울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서 한글도 계속 자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건가 보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처음에는 반복이라는 말이 나오네. 이런 얘기들도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요즘에 아열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열 수업하는 교재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엄마들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아이 교재에다 충분히 판서가 가능하시잖아요. 아이 교재에다가 판서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별도로 아이만의 수학 노트가 있으시면 거기에다가 그냥 자유롭게 판서를 하세요. 아니면 그냥 이면지 그냥 잔뜩 준비하셔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판서하시면 되거든요. 우선은 이런 패턴 얘기를 하시면서 뭔가 이런 반복되는 얘기를 할 거니까 아이가 흥미로워할 만한 그림도 좀 그려주시고 너가 생각나는 그림도 좀 그려보게 하신다든지 대화를 하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대화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 반복 패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초등학교에서는 반복이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아요.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에는 되풀이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되풀이 되는 걸 말해.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어떤 것이 되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말해보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그럼 예를 들어 아이가 뭐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걸 말을 한다. 그럼 우리 누구누구는 색깔을 이용해서 되풀이 되게끔 말했구나. 색깔이 반복되는구나. 이런 표현들도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또 듣는 만큼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거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게 팡세는요. 최대한 스스로 풀 수 있게 쉽게 나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요. 뒤로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반복이라는 글씨에도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하게 한번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또 지도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 내용을 예시를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문제집이 이렇게 예시가 잘 나와 있진 않아요. 플라토나 팡세, 수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보고 푸는 거 상당히 좋은 습관이에요. 그런데 예시만 보게 하지 마시고 반복되는 것을 모두 동그라미로 묶으세요 라고 되어 있다. 라고 해서 꼭 문제를 같이 읽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이런 습관은 6세부터 잡아주면 좋거든요. 5세 때는 조금 더 어리니까 너무 많이 강조를 안 하셔도 되는데 6세부터는 습관 잡기에 정말 좋아요. 연필 잡는 것도 7세 때 잡으려면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고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6세 때부터 이렇게 연필 잡는 것도 코치해 주시면 잘 습관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읽는 것도 좀 같이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놓은 경우이거든요. 그럼 얘기를 할 때에도 뭐 고양이, 뭐 강아지, 고양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뭐 강아지가 웃고 있네. 고양이 눈이 삐죽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뭔가 관찰력을 발휘해서 볼 수 있게끔 자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표정 같은 것도 얘기하시면서 이런 그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 얘기해 주시고요. 캐릭터가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 그럼 1번 문제 보자. 꽃게가 있고 오징어가 있네. 꽃게가 있고 오징어가 있다.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뭔가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리듬감 있게 읽어주면 아이가 그냥 스스로 느끼거든요. 설명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꽃게, 오징어, 꽃게, 오징어. 꽃게, 오징어 이런 식으로 뭔가 리듬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자 그럼 반복되는 것이 이 부분이니까 꽃게와 오징어를 묶어주자. 묶었더니 우리가 4번 묶었네 이런 표현들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뭐를 헷갈려 하냐면 10개와 낱개 10개짜리 묶음과 낱개를 헷갈려 해요. 그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도 충분히 언어로 표현해 주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연산교재 한 권 풀고 뭐 복습도 더 하고 해도 이렇게 언어적으로 몇 번만 얘기해 주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도 이번에는 너가 한번 직접 묶어보자. 동그라미로 한번 해보자. 어떤 부분이 반복되고 있니? 라고 해서 아이가 읽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많이 풀어보게 하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같이 풀으시면 좋겠죠.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아이라고 해서 TS라 그래서 저랑 아이가 같이 풀 때는 저는 TS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풀어야 될 때는 이건 너가 혼자 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이런 표현도 해요. 선생님이 조금 도와줄 테니까 너가 더 많이 해야 돼. 이런 표현. 선생님이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넌 조금만 해. 이런 식으로 저는 약속을 좀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비중을 이런 식으로 좀 약속을 해서 아이랑 숙제를 줄 때에도 이거는 너가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엄마쌤들은 뭐 M이나 뭐 K 이렇게 하셔도 되고 우리도 선생님이니까 저처럼 똑같이 TS라고 나타내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랑 약속을 정하셔서 숙제 같은 것도 좀 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 파트는 같이 하시면 좋은 파트예요. 대부분 이런 왼쪽은 같이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누구누구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그 사이에 뭐 할게. 엄마 일 할게. 넌 이거 해. 라면서 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지 마시고 뭐를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모르겠는 걸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이제 문제 형태가 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아까는 지금 이렇게 다 묶어봤어요. 반복되는 곳을 묶어봤다면 자, 이제는 규칙에 놓여있는 그림이 있고 규칙적으로 놓여있지 않은 그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잘 묶을 수 있는 그림에는 동그라미를 하고요. 규칙을 발견할 수 없는 그림은 X를 하래요. 이런 것도 충분히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서 같이 풀어주세요. 그래서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너가 한번 묶어보자. 묶어보자. 묶을 수 있네? 그럼 동그라미. 묶어보자. 묶어보자. 동그라미.
묶을 수가 없다. 규칙을 발견할 수가 없네. 이런 표현들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이야기 나누시면서 동그라미.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요. 단어 같은 것도 많이 알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숭아, 참외, 딸기 아이가 계속 말하게 하세요. 어떤 그림이 반복되니 한번 말해보자 하면서 꼭 말을 하게 하세요. 그러면 또 어느 동작 잘 푼 것 같아. 그러면 또 스스로 풀게 하시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 한두 문제는 더 풀어주세요. 같이. 그리고 나머지는 혼자 풀게 하시고. 반드시 혼자서 엄마랑 같이 해본 내용을 혼자 생각해서 풀 수 있게끔 시간을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또 문제를 풀어보면 또 이번에는 또 표현도 바뀌었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자, 이번에는 알맞은 모양 찾기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알맞은 모양 찾기 1은 규칙이 있대요. 규칙을 찾아 네모 안에 알맞은 모양을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규칙을 찾아볼까? 그런데 규칙을 찾을 수 있는데 이번에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할게. 우리가 아까는 묶어서 표현했잖아. 이번엔 간단하게 선으로 나타내자. 이런 표현들도 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규칙이 있고 규칙을 찾아서 반복되는 곳에 선을 그었네. 아, 네모가 여기 있구나. 그럼 네모에 다음에 어떤 모양이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럼 아이가 기차, 자동차, 기차, 자동차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기차가 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위에다가 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자, 1번에는 트럭, 자전거, 버스. 트럭, 자전거, 버스예요. 자, 그럼 놓치지 마시고 마디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마디 뒤에 나와요. 자, 반복되는 곳 9분. 반복되는 곳 9분. 다음에 뭐가 와야 할까? 그럼 아이가 트럭이라고 할 거예요. 트럭이라고 말하는 거 잘했어요. 그럼 말하는 거에 그치지 말고 오른쪽을 보고 어디에 있는 트럭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선긋기까지. 아이들이 문제가 잘 안 풀려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서 선긋기 하는 게 우리는 쉽지만 6살, 5살, 6살 아이들에게는 당연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도 같이 좀 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또 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어렵게 느끼는 친구는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가지고 있는 교구나 가지고 있는 아이의 어떤 장난감이라든지 작은 물건들을 가지고 직접 실험을 해보는 것 좋은 파트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맞은 모양을 찾는 파트예요. 알맞은 모양을 찾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규칙을 찾아 네모 안에 알맞은 모양의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다음에 놓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규칙이 있죠. 반복되는 구간에 지금 구분을 해놓았는데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러한 방식으로 놓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규칙적으로 놓았을 때 10번째를 찾아보래요. 10번째. 자, 그럼 이게 안 되는 친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걸 모르는 거. 이런 순서를 몰라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생각을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규칙적으로 놓여 있기 때문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다. 더 이상 그림이 없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알 수 있어. 왜냐하면 규칙적이잖아.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 열 번째에는 이렇게 축구공 모양이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이제 동그라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문제에서 악기가 나오네요. 자, 악기에서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구분.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이 반복되고 있어요. 자, 10번째를 찾으래요. 10번째를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 손으로 손가락을 셀 수도 있을 것이고 처음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다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손을 짚어보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는 관찰하세요. 그리고 나서 피아노가 오기 때문에 피아노가 있는 그림에다가 동그라미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같이 푸시고 혼자 풀게 하시는데 혼자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옆에서 좀 지켜봐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 안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좀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칩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저는 이제 이런 칩이 주변에 있어서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엄마가 색깔 칩을 빨강이랑 초록을 골랐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씩만 오게 하고 싶은데 너는 빨강이 먼저 오는 게 좋아? 초록이 먼저 오는 게 좋아? 아이한테 고르게 하세요. 그럼 아이가 빨강을 처음에 오게 하고 싶대요. 아, 그럼 두 번째에는 초록이 하나가 와야겠네. 이게 우리의 규칙이야.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림으로, 방부채물로 그림으로만 보는 것과 아이가 직접 조작해 보는 건 대단히 다르거든요. 그럼 다음에도 한번 놓아보게 하세요. 그럼 다음에는 빨강이 오고 그 다음엔 초록이 오겠구나. 그리고 늘어뜨리게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다음 단계는 규칙을 이제 정했으면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는 규칙을 아니까 알 수 있겠다. 세 번째는 뭐가 올 것 같니? 상상하게 하세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런 식으로 아이가 잘 따라오면 그때 가서는 이번에는 10번째는 이렇게 문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9번째는 12번째는 라고 제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혼자서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충분히 주세요. 이런 물건을 충분히 주신 다음에 실험하게 하세요. 진짜 10번째, 12번째 놓아보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계속 머리로 사고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구체물을 가지고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아이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속상해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렸을 때 이 부분을 즐겁고 재밌게 느끼게 해주신다면 두고두고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거든요. 어려운 수학 문제에도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재미있게 느끼게 해주세요. 지금은 중요한 게 맞다 틀리다가 절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아이가 배우냐가 중요한 거 절대 아니고요. 아이가 재미있게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엄마랑 즐겁게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유아기 때에는 사진을 찍듯이 엄마 아빠의 관계, 수학에 대한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지금 재미있고 즐겁게 이런 경험들을 해주시면 나중에 커서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5일차는 이제 조금 더 뭔가 더 다양하게 사고를 해야 되는 파트가 나와요. 자, 여기 파트 같은 경우에는 미로 자체는 흥미롭고 재밌거든요. 근데 미로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자, 패턴 미로 탈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 친구들이 각자의 규칙에 따라 미로를 통과한대요. 그래서 도착 지점에 알맞은 번호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다람쥐는 이와 같은 규칙이고요. 강아지는 이와 같은 규칙, 고양이는 이와 같은 규칙이에요. 자, 한 번에 다 보면 어려우니까 다람쥐부터 한번 보자 얘기하시면서 다람쥐는 도토리와 당근이 오는 규칙이네. 자, 1번 옆에 다람쥐가 있네. 도토리, 당근, 도토리, 당근, 도토리, 당근 도착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기호로 나타내자. 번호를 쓰자. 1번이니까 1번하고 동그라미라고 나타냈다. 우리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해볼 수 있겠니? 라고 하시면서 아이한테 할 수 있어요. 네, 할게요. 라는 답을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뼈다귀, 도토리, 생선.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보셔야죠. 뼈다귀, 도토리, 생선. 뼈다귀가 또 어디 갔지? 옆인가? 아래인가? 이런 얘기 하시면서 뼈다귀, 도토리, 생선. 이렇게 아이가 눈으로 보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뼈다귀, 도토리, 생선 도착했습니다. 이곳이네요. 2번이네요. 2하고 동그라미 이렇게. 이 정도 하고 아이가 이제 혼자 하게 하세요. 그리고 옆에 거도 이제 혼자 하게 하시고. 자, 우리한테는 쉬운 작업이지만 아이한테는 어려운 작업이에요.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향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 못하고 헷갈려 한다 그래서 절대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확인학습은 당연히 스스로 풀게 해주세요. 채점만 좀 해주세요. 자, 앞에 거랑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 표현이 달라요. 마디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럼 마디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있는 이런 손가락 마디도 좀 관찰을 시켜주시고요. 대나무 그림 같은 거 있으면 찾으셔서 대나무도 좀 보여주시고 마디를 경험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도 좀 찾아서 보여주시면 아이가 생활 속에서 더 잘 이해를 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마디를 찾는 거거든요. 마디. 자, 이제 마디를 찾아서 모두 동그라미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이 쭉쭉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설명은 아이랑 같이 읽어보시면서 같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마디가 무엇을 말하는지, 패턴이 무엇을 말하는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디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부분, 반복되는 이 구간을 마디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꺾여지게 고둔선을 꺾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하나씩 오는 규칙인 거고요. 이 마디는요. 사과가 2개가 오고 바나나가 하나가 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디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마디를 동그라미로 묶을 거야. 우리 동그라미로 묶은 거 해본 적 있는데 언제 해봤지? 하시면서 지난번에 했던 거 회상하게 하세요. 그래서 앞에 거 막 넘겨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로 묶었던 거 한 번 더 보게 하세요. 그래서 막 동그라미 막 있는 거, 하트 있는 거를 눈으로 보세요. 아, 나 그때 잘했지? 아, 맞아, 나 이거 했었지?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디를 찾아 묶어보는 거 하시면 되죠. 그럼 지금 답지에도 잘 나와 있듯이 이제 그렇게 묶어보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진행을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는 지난번에 같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이가 좀 혼자 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다 너가 혼자 할 수 있어? 다 혼자 해?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는요. 조금 뭐가 다르죠. 이제는 다음에 오는 그림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패턴 잊기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자, 패턴 잊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왼쪽에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으로 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를 놓치면 안 되냐면 반복되는 곳. 마디에다가 구분을 해주는 걸 놓치지 마세요. 그럼 여기에는 없지만 이것도 더 해주세요. 이렇게 끝에도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 표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자전거 버스가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전거 버스가 온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서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선 긋기. 그리고 답은 자동으로 나오겠지만 그래도 정말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자 하시면서 패턴 파악하시고 선 긋기를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같이 풀어주세요. 그러면 반복되는 곳은 엄마가 주도적으로 자동차, 기차, 자동차, 기차, 자동차, 기차가 반복된다. 그럼 다음에 어떤 그림을 이어야 할까? 그럼 아이가 자동차, 기차라고 자동으로 말을 할 거예요. 그럼 자동차, 기차 그림이 몇 번째에 있니? 그럼 아이가 3번째라고 하면 3번째, 선긋기. 너 할 수 있겠어? 그럼 이제 아이한테 이제 펜을 넘기세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연필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선긋기 해주세요. 왼쪽 오른쪽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선을 그을 수 있게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마디는 잘 그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을 봐야 되니까 아이가 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있잖아요. 엄마가 좀 짚어주세요. 그럼 아이가 이걸 보면서 위를 향해서 선을 좀 그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같이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아이가 좀 혼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가 혼자 못하겠다 그러면 어떤 점을 못할 것 같은지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 부분만 코치해 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아까처럼 요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가 아니라 이렇게 선을 이으세요라고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고쳐주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쭉쭉 긋고 문제 만드신 분이 이걸 글씨를 잘못 쓰신 것 같아. 이렇게 모양을 선으로 이으세요라고 해야 돼. 우리는 선을 이을 거거든. 자, 선을 잇는 거 보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방법은 똑같죠. 마디 구분하세요. 선으로 구분하게 하시고 다음에 뭐가 와야 되는지를 선긋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를 또 코치해 주시면 좋으냐면 그림이 옆으로 늘어뜨려져 있잖아요. 앞에서도 이렇게 옆으로 늘어뜨려져 있는 것들은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형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그림이 위아래로 늘어뜨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렇게 뭐를 얘기해 주시면 좋으냐면 예를 들어 펜 같은 거 이용하시면 좋아요. 옆으로 이렇게 길게 놓게 하세요.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길다 가로, 앞뒤로 길다 세로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가로 세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아이랑 신체 활동도 좀 하시는 거예요. 아이의 팔을 이용하여서 팔을 옆으로 뭐 가로, 세로 만들 수 있게끔 놀이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뭐 천정이라든지 TV를 보시면서 가로 어디 있을까? 세로 어디 있을까? 이러고 좀 찾아보기도 하세요. 엄마표 수업의 장점이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거실에 있는 TV를 보고 가로도 찾게 하시고 소파의 가로 부분도 찾게 하시고 아이를 생활 속에서 가로, 세로를 좀 찾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그럼 이제부터 엄마는 이렇게 놓여 있는 건 가로 그림이라고 할게. 가로 패턴이라고 할게.
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는 그림은 세로 패턴이라고 할게. 이런 얘기들을 좀 수학적인 용어를 좀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로 패턴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건 풀어봤으니까 아이가 풀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풀려주시고, 설사 못 푼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도와주시면서 같이 풀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세로 패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에도 이제 표현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좋으냐면, 자, 세로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곳을 아이가 스스로 찾게 하세요. 그리고 어디가 반복되는 것 같니? 그럼 아이가 이제 찾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디를 좀 구분 짓게 하세요. 이렇게 마디를 구분 짓는 건 엄마가 해주셔서 상관은 없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사위 그림이 와야 하니까 선 긋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아이가 말을 계속 인형 공, 인형 신발, 인형 공, 인형 신발이라고 쭉 말하게 하지 마시고 첫 번째 마디만 말해주겠니? 라고 하세요. 규칙이 반복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마디만 얘기해주면 엄마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좀 하시면서 아이가 마디를 찾아서 이 마디만 딱 말할 수 있게 지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인형, 공, 인형, 신발이 마디예요. 이렇게 반복돼요. 이런 걸 좀 아이가 표현할 수 있게끔. 그럼 엄마가 이 부분이 반복된다는 거구나 라고 선을 그어주시고 아이한테 찾게 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선긋기, 마디 찾아서 선긋기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와야 되는지 선긋기는 너가 한번 해 하시면서 아이가 혼자 풀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좀 코치해 주시면 됩니다. 7세 친구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모두 다 반영해서 하시면 되고요. 좀 더 아이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시간을 배정하세요. 5세 친구들은 제가 설명한 대로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난이도 낮추시고요. 그리고 양을 좀 줄이시고요. 6세는 제가 지금 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전에 지난번에 이런 걸 풀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마는 너가 스스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어. 엄마가 너가 종이가 필요하다고 하면 종이를 줄 거고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을 준비해 줄게. 어떻게 하고 싶은지 너가 혼자 생각해. 라고 해서 스스로 하게 하세요. 그럼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다가 막 그림을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림을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는 그림을 그릴 것이고 아니면 자기만의 어떤 작은 알갱이라든지 물건을 선호하는 친구들은 이런 물건을 좀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직접 실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게 해주시고요. 얼마가 걸려도 괜찮아요. 단 한 문제를 풀더라도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 20분 정도만 있는데 아이가 스스로 탐구하고 실험까지 하기에는 문제를 다 풀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풀게 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풀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녁 먹고 잠자기 전에 풀게 하시거나 이런 시간 조절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앞에서 배웠던 걸 엄마의 도움 없이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코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주세요. 아이가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자 이번에는 가로, 세로가 섞여 있다. 자 그러면 가로 1번 문제 먼저 엄마랑 해보자. 그럼 세로 2번도 엄마랑 해보자. 그럼 나머지 세로 3번, 가로 4번 문제는 너가 한번 해봐. 그 다음엔 너가 혼자 다 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세요. 그래서 풀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런 흐름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별로 다르지 않아요. 소재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 비교 패턴은 높다, 낮다, 크다, 작다, 많다, 적다, 길다, 짧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초등수학 교과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더 높다, 더 낮다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들이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이런 표현들은 생활 속에서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랑 얘기를 좀 많이 해주세요. 자, 높다, 낮다입니다. 건물의 높이의 규칙을 찾아 마지막 건물을 알맞게 색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건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건물은 3차원 세계에 있어요. 우리 주변에 길을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를 보게 되고 건물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차원 평면의 그림을 나타냈어요. 그래 놓고서 높다 낮다를 하래요. 아이는 당연히 헷갈릴 수 있어요. 높이라는 건 어떤 실물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다 낮다는 형 키와 동생 키를 비교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에 있는 컵이랑 병을 비교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이한테 높은 물건 하나 그보다 낮은 물건 하나 가지고 와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오게 하신다든지 해서 실물로 좀 비교를 하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을 뿐이거든.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이런 건물을 그림으로 나타냈을 뿐이고 이렇게 더 길쭉하게 표현한 건 높다.
더 이렇게 짧게 표현된 건 낮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높다, 낮다라고 할게. 높은 건물과 낮은 건물이 번갈아 가며 나타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높다, 낮다. 높다, 낮다. 높다, 낮다. 높다, 다음엔 낮다라고 하겠죠. 그럼 낮은 그림을 표현할 수 있게 색칠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낮다, 높다. 낮다, 높다. 낮다, 높다 색칠을 해야 하니까 지금 영역을 구분해 줬거든요. 이렇게 두 칸 느낌 나게끔. 그럼 이렇게 다 색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디까지도 표현해 주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는 아이가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고요.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건물이 보이면 저 건물은 높다. 이 건물은 낮다. 이런 식으로 좀 평상시에 얘기하세요. 우리 팡세할 때 높다 낮다 해봤지 하시면서 뭐 마트 건물보다 그 옆에 있는 뭐 무슨 병원 건물이 더 높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문제의 집을 푸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크다 작다를 배웠으면 생활 속에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해 주세요. 어머, 엄마랑 아까 크다 작다 팡세할 때 했는데 여기 있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럼 뭐 아까 뭐 파전이 있고 뭐 다른 작은 어떤 그 음식이 있다. 그럼 이거 딱 그거 보시면서 이 음식이 더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좀 접목을 좀 시켜주세요. 그럼 아이가 훨씬 재미를 느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지금 그림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2개짜리고 있고 3개짜리들도 있는데 작다 크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점점 커지는 규칙인가 보다 이런 표현도 좀 해주시고 자 마디에 맞게 패턴을 만들어 보는데 친절하게도 점선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 있기 때문에 작고 중간 크기, 가장 큰 크기를 잘 색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크다, 작다에 맞게끔 색칠하게 하세요. 자, 그래서 마디를 지금 준 거예요. 이렇게 지금 규칙 마디를 제시한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 규칙에 맞게끔 그림을 그리게 하는 페이지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나머지는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이가 풀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다 적다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직 이런 많다 적다에 대한 경험을 좀 더 시켜주고 싶으시면 요리하실 때 이런 뭐 계량 컵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보여주시면서 이제 비커라는 게 아이들한테 낯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 액체, 물 같은 걸 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게 있어. 엄마 같은 경우에는 요리할 때 이런 컵을 써 라고 하시면서 계량컵도 좀 보여주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눈금도 좀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꽉 채워져 있는 거랑 덜 채워져 있는 거랑 더 적게 채워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이 많고 점점 적어지는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번에는 적다, 많다, 적다, 많다, 적다, 많다, 다음엔 어떨까라고 하시면서 표현하시는데 적은 건 한 칸만 하자, 많은 건 2칸 색칠하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이제 색칠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 한두 문제 같이 풀어주시고 나머지는 또 스스로 풀게 해주시고 그러면 모양은 좀 다르지만 여기도 이것도 비커래 그래서 물을 담을 수가 있대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아이가 풀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일시처럼 마디를 적게 하는 거는 이제부터는 아이 성향을 조금 고려하세요.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끼면서 선을 긋고 싶어 하면 당연히 칭찬하시면서 선을 긋게 하시고요. 조금 아이 성향에 따라서 조금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때에는 엄마가 지적하는 것만이라도 좀 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 틀린 거는 마디를 좀 구분하게 하신다든지 해서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야 돼요. 이때는 아이 성향을 고려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크레파스는 이제 길다 짧다가 나오거든요. 앞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길다 짧다를 비교하시는데 이때에도 하면 좋은 건 실물을 이용하세요. 그래서 검은 색깔 펜 그리고 검은 색깔 마커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길어? 그럼 아이가 검은 색깔 펜이라고 하겠죠. 어떤 것이 더 짧아? 그럼 마커요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길이를 볼 때 직접 비교하는 게 있어요. 직접 비교하는 게 뭐냐면 실제로 맞대어 보는 거거든요. 그럼 맞대어 볼 때에도 이렇게 한쪽 끝을 맞춰서 어느 쪽이 더 긴지 비교해 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길이가 다른 2개 물건을 가지고 와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하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마디도 긋고 그 다음에 직접 아이가 색칠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도 이제 11번째, 12번째 오는 거 나와요. 우리 앞에서 이런 거 계속 해봤잖아 하시면서 아이가 좀 스스로 풀 수 있게 해주시고 아이가 모른다 그러면 어떤 거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물어보는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됐고. 자, 이제부터는 회전 이동 패턴이라고 나와요. 자, 이 회전 이동은 헷갈리면 무척 헷갈릴 수 있는 파트이거든요. 그래서 S단계에서는 아주 쉽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이제 짚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리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게 진짜 고리가 맞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이랑 수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물 고리를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갖고 계신 실물 그런 링 고리 같은 게 있으시다면 보여주면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이 고리 부분은 여기 이제 이 빈 공간이 뭔가를 걸 수 있는 공간인가 보다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생긴 고리를 이용하여서 패턴을 만들었대. 규칙을 찾아 빈 곳에 알맞게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자, 지금 여기 열려있는 곳을 잘 봐. 열려있는 곳의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지 한번 잘 비교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그림을 그려야 하거든요. 그럼 아이는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 있고요. 이런 돌리는 거에 대해서 아이한테 경험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화살표만큼 회전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너무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얘기하실 때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은 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직접 교재에다가 판서를 지금 하시면 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동그란 원이 있을 때 피자가 있으면 4조각으로 나눴다고 하면 상상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요 정도만큼 회전했다는 건 이 정도만큼 돌렸다는 건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정도만 돌렸다는 뜻이야 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럼 이거는 지면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고 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시면 자, 이왕이면 나는 이렇게 시계를 가지고도 좀 경험을 시켜주고 싶다. 그러시면 이런 모형 시계가 좋거든요. 그러면 지금 12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면서 자, 여기 있는 긴 바늘이 지금은 12에 가 있지? 자, 이 12에 가 있는 긴 바늘을 3으로 가게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이만큼 돌리는 걸 말해 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좀 상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모형 시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으신데 이런 도형 색종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도형 색종이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다른 삼각형, 사각형, 원이 있어요. 네. 삼각형, 사각형, 원이 있어요. 크기가 다른. 그래서 여러 장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아이한테 직접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크기가 다른 색종이들이 있는데 뭐 7세 친구면 이렇게 좀 큰 거 쓰셔도 돼요.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조금 작은 거 쓰시는 게 좋겠어요. 그럼 아이한테 직접 반접고 반접기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만큼 돌리는 게 얼마큼 돌리는 건지만 좀 상상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돌아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돌리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좀 아이가 좀 경험을 할 수 있게 감각을 좀 기를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이용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살표 패턴이라 하여서 지금 화살표가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다음 규칙에 따라서 색칠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뭐 갖고 계신 교구 중에서 뭐 이런 투명 돌림판이 있다면 이런 돌림판을 이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반 접고 반 접은 게 이거 큰 걸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으시면 좀 진한 색깔 매직이나 네임펜 등을 이용하여서 선을 좀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투명한 거는 이렇게 지금 올려놓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올려놓고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좀 반듯하게끔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만큼만 돌리는 거야 라고 아이가 이게 좀 안 맞네요. 이렇게 직접 보여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혹시 플라토 주머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오보드를 보시면 원형 지오보드가 들어있으실 거예요. 집에 이런 원형 보드가 있으신 분들은 고무줄로 원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화살표 느낌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직접 이렇게 돌리는 경험을 하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상태에서 아이가 직접 반의 반바퀴를 돌려서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떤 방법이든 괜찮거든요. 아이가 구체적으로 상황을 상상할 수 있게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가 손으로 익힌 건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듣고 보기만 한 건 금방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돌리기 회전 때문에 두고두고 아이들이 발목이 잡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아이가 재미를 좀 느낄 수 있게끔 활동도 좀 많이 해주시고 당장 이 문제를 다 풀고 다 동그라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참에 회전이 나오니까
지오보드로도 돌려보고 직접 아이가 그림도 그려보고 모형 시계도 한번 이용해보고 하시면서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 잘 이해를 못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좋은 건 이런 투명한 필름지 갖고 계신 거 사용하시고요. 아니면 일자 파일 같은 거나 쫄대 있잖아요. 그런 거 버리지 마시고 재활용하세요. 그런 거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좀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똑같이 그냥 그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직접 그림이 똑같은 그림이 나오게끔 직접 돌리게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교재에 있는 상황을 직접 연출해 주시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투명한 어떤 필름지라든지 이런 거 이용하셔서 어떤 상황인지 아이가 좀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문제를 풀게 하시면 되는데 지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직접 다 돌리면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어떤 그림이 와야 되는지 실험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는 머리로 생각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 엄마쌤들이 해주시면 좋은 게 여기를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보시면 제가 이 빈 공간을 위라고 표현할게요. 위로 지금 열렸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여기는 지금 왼쪽이 열렸네, 아래쪽으로 열렸네, 오른쪽으로 열렸네 라는 표현들을 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면 이런 거는 나중에 반복되는 구간도 발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좀 문제가 더 쉽게 해결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돌아가는 방향을 봤더니 위에서부터 이렇게 있었으면 이만큼만 회전했구나 라는 걸 좀 한번 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왔던 표현처럼 이쪽 방향이구나 라는 거 알려주시고요. 7세 이상이라면 시계 방향이구나, 시계 반대 방향이구나 이런 얘기들도 해주시는 거예요. 5세, 6세도 얘기를 해주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렇게 해서 방향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이렇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시계 방향이야. 반대로 가는 게 시계 반대 방향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비교 좀 하시면서 문제 풀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풀게 하시고요. 중간에 또 이렇게 중간에 빈칸을 또 풀게 하네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를 관찰해 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방향 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아이가 규칙을 발견할 수도 있거든요. 일정한 반복되는 구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 관찰. 그림을 그려서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준비해준 교구를 직접 찾아서 해도 괜찮고 그래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끔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원반 패턴이라 그래서 4칸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약속을 하면 좋으냐면 자, 이제 칸이 4칸으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제 아이가 어떤 점에서 어려움을 느끼냐면은 표현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규칙을 찾아서 빈 곳에 알맞게 색칠을 하기는 할 건데요. 자, 아이들이 이제 패턴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도 패턴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반복될 것 같네.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에 왔네.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이 여기에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 이렇게 그치지 말고 아이랑 어떤 작업을 해줘야 되냐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 뭐 왼쪽 아래, 왼쪽 위 이런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편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렇게 약속을 좀 한번 해보자. 자, 엄마가 동그란 원을 그리고 4칸을 구분해 볼게. 이 자리를 1번 칸, 2번 칸, 3번 칸, 4번 칸이라고 한번 약속해보자 라고 해서 기호화 시켜주는 건 좋은 습관이거든요.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을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문제들이 나중에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는 스스로 도식화를 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자리는 1번 칸이었잖아요. 1번 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1번, 이 자리는 2번, 이 자리는 3번, 이 자리는 4번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오른쪽 위, 오른쪽 아래라고 말하는 것보다 1, 2, 3, 4가 반복되네 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도식화시켜주는 건 중요한 작업이에요. 요거는 알고 계시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도 패턴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패턴을 많이 경험할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경험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이 풀려주시고 충분히 시간 주시면서 혼자도 풀게 하시고 같이도 푸시고 하면서 그림도 좀 관찰하게 하시고 말로 하시고 도식화시키게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놓치시면 안 되는 거. 나중에 두고두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놓치시면 안 되는 거는 이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은 좀 자극을 좀 시켜주세요. 이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초등학교 특히 4학년 때, 5학년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어릴 때부터 이런 용어들은 좀 익숙할 수 있게끔 많이 들을 수 있게끔 지도해 주세요. 자, 이제 바코드. 자, 바코드도 이제 규칙을 찾아서 하면 쉽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색칠된 칸이 한 칸씩 아래로 움직이는구나, 한 칸씩 위로 움직이는구나 이런 얘기 하시면서 풀게 하세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뭐 움직이는구나, 왼쪽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표현해 주시면 좋아요. 이거는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왼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 왼쪽으로 갔고 그 왼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또 중요한 건 왼쪽 오른쪽이겠네요. 이런 표현들도 좀 해주시고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는 놀이도 좀 해주시고 아이가 팔을 이용하여서 왼팔도 들어보고 오른팔도 좀 들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어려워하면은 멈추고 저녁 시간에 해도 되고요. 그 다음날 해도 돼요. 너무 부담 느끼지 마세요. 앉은 자리에서 이거 다 풀어야 돼. 이거 혼자 다 풀어야 돼 라는 부담을 절대 갖지 마세요. 시간을 충분히 주셔도 되고요. 조금 쉬었다가 풀게 하셔도 돼요. 특히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딱 막혔을 때 막 머리가 백지가 돼버리는 아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잠깐 쉬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아마 잘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이제 돌아가는 패턴, 회전 패턴을 좀 경험을 해봤다라면 이제 몇 번째 오는 거는 너가 혼자 할 수 있을 거야. 어떤 방법을 쓰든 상관없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하세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좀 풀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웠던 거 엄마랑 같이 짚어본 거는 한 번, 두 번 짚어봤으면 한 세 번째부터는 꼭 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코치를 해주세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엄마가 설명하는 걸 늘리시면 안 돼요. 아이가 말하는 걸 늘리셔야 돼요. 아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쳤으면 바로 이어서 마무리 평가하지 마시고 자, 우리 아이들 뭐 그 다음 날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무리 평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5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 평가까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권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2권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2호 한번 해볼게요. 자, 퍼즐과 전략에서는 정말 다양한 퍼즐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봤더니 퍼즐. 자, 그럼 제가 아까 한 것처럼 똑같은 글씨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한번 동그라미 하게 해보세요. 아, 우리가 퍼즐을 배울 거구나 이런 얘기 하시면서 와, 퍼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퍼즐이 뭔 것 같아? 퍼즐하면 뭐가 생각나?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퍼즐이라는 거 자체는 이제 생각하는 문제이거든요. 사실은 퍼즐이. 그래서 퍼즐은 정말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직소 퍼즐만 상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쌤들이라면 도형을 이용한 퍼즐을 또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도 뭔가 노노그램이라든지 숫자 퍼즐이라든지 스토크라든지 퍼즐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퍼즐들을 팡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세기 퍼즐, 선입기 퍼즐, 써넣기 퍼즐, 수익기 퍼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건만 괜찮으시다면 세기 퍼즐이라는 말을 듣고 너는 뭐가 생각나? 라고 하셔도 좋아요. 이런 제목만 보고도 아이가 어떤 걸 상상할 수 있는지를 발문해 주셔도 좋고요. 세기 퍼즐, 선입기 퍼즐, 써넣기 퍼즐, 수익기 퍼즐 중에서 너는 이 글자만 봤을 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재미있을 것 같니? 어떤 것이 가장 어려울 것 같니? 이런 거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대화 나눠주시고요. 세기 퍼즐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세기 퍼즐이 있는데 그림이 있어서 정말 쉬워 보여요. 그런데 5세, 6세 친구들이 하기에는 양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개수세기,
동물을 찾아 세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고 바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세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머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다. 새는 어딨어? 그럼 아이가 지적을 하겠죠? 와,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는구나. 또 무엇이 있니? 또 어떤 동물이 있니? 그럼 아이가 원숭이를 짚어요. 그러면 원숭이가 있구나. 한 마리는 나무 위에 있고 한 마리는 땅에 서 있구나. 이런 얘기들. 그리고 또 뭐가 보이니? 양이 보여요. 토끼가 보여요. 개구리가 보여요. 물고기가 보여요. 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아이랑 대화를 나누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림을 좀 관찰하게 하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동물을 찾아 세어볼 거래. 자, 우리가 한번 세어보자. 원숭이는 하나, 둘, 두 마리가 있어서 두 마리를 뜻하는 숫자 2를 썼어 라고 하면서 쓰게 하시는데 자, 이때도 이제 주의하실 건 5세나 6세 초반 친구들 아직 숫자를 잘 못 쓰거나 한글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아직 운필력이 약한 친구들은 쓰는 게 좀 약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숫자 스티커가 있으면 숫자 스티커를 쓰게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아이가 조작하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어 토끼라면 토끼는 어디니? 아, 토끼가 그림이 앞쪽에 있구나. 몇 마리가 있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세 개 하세요. 그럼 넷은 사, 넷은 사라고 하시면서 엄마가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이걸 보고 어떻게든 따라 그릴 수 있게, 어떻게든 따라 쓸 수 있게 여기다가 격려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좀 안 된다. 그러면 그때에는 엄마가 그럼 점을 찍어줄 테니까 너가 한번 따라 써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에는 심이 두꺼운 것보다는 연필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심이 두꺼운 색연필 이런 것보다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좀 잘 될 수 있게끔 이 심이 좀 가는 연필을 이용하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내 스스로의 결과물이 만족감을 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이렇게 직접 눈에 잘 보이게 수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또 이번엔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가게의 모습인 것도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 나누기 충분히 하시면서 똑같이 아까처럼 어떤 물건인 것 같은지 얘기 나눠주시고 각각의 물건들이 몇 개인지 세어보게 하시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아이가 혹시라도 틀릴 수 있잖아요. 잘못 수를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에는 체크하게 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구나 라고 하시면서 빠지거나 중복되지 않게끔 표시하면서 세는 연습도 시켜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융통성을 발휘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달라진 개수라고 하여서 그림을 보고 달라진 것의 개수를 쓰래요. 위와의 그림이 거의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위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봤더니 뭐가 바뀌었대요. 뭐가 바뀌었대.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알아볼까? 자, 1번에 보니까 나무 그림이 바뀌었나 보다. 어디 한번 보자. 자, 위에서는 봤더니 나무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였어. 그래서 8이었는데 화살표 방향으로 갔더니 5라고 적혀 있네. 정말 5개로 바뀌었나 한번 알아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말 5개구나. 5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2번에서는 민들레꽃이 있다. 민들레꽃이 3송이가 있었나 본데? 그럼 위를 봤더니 와, 정말 민들레꽃이 3송이가 있구나. 그럼 아래를 봤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송이다. 그럼 6이면 6, 6은 6 하면서 6, 6 쓰는 거야.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아이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거예요. 아이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자기가 스스로 말한 것은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하나 또 같이 해주시면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풀어주시면 되는데 어느 정도 기준을 좀 정해주시는 게 좋아요. 위에 거부터 뭐 이렇게 보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문제에서 7, 8, 9번이 있기 때문에 7번 그림 어떤 그림인지 보고 이 그림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8번 그림 이 그림 어디 있는지 찾아보게 하고 이 그림 어디 있는지 찾아보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 나누기 하실 때에는 사람, 뭐 첫 번째 줄에 있는 뭐 자동차, 뭐 몇 차선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두 번째 자동차들, 세 번째 자동차들, 네 번째 자동차들이 뭔가 바뀌었다 이야기 나누기 하시고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길 따라 개수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물들이 길을 따라가면서
한 종류의 먹이를 가져간대요. 그래서 가져가는 먹이의 개수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한 종류가 무슨 말일까? 어디 한번 관찰해 볼까? 하시면서 다람쥐는 도토리만 먹는구나. 말은 당근만 먹는구나. 고양이는 길을 따라가면서 물고기만 먹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관찰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한 종류만 먹는구나. 이런 얘기 하시고. 그리고 나면 우리가 가져가는 먹이가 몇 개인지 한번 알아볼까? 도토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일곱, 칠. 나머지도 수를 세고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도 혼자 풀게 하시고. 이제 아이가 수를 잘 못 쓰는데 만약 내가 옆에서 알려주기가 좀 어렵고 애매한 것 같아. 그러면 아이한테 엄마가 좀 써줄게.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교재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분의 종이에다가 쓰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칠판에 쓰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7, 8, 9까지 써놓을 테니까 필요한 수는 너가 찾아서 보고 옮겼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막 볼일 잠깐 보시고 아이 잘했는지 보시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아이가 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계속 환경을 마련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람쥐가 선을 따라 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선을 따라 가는 동안에 이 도토리를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간 이 도토리의 개수를 네모 안에 써 넣으래요. 즉 여기 있는 이 선을 따라서 다람쥐가 가져가는 도토리 개수를 쓰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 그림에다가 6이라고 쓴 거거든요. 그러면 선을 따라가면서 도토리를 하나씩 세어봐 라고 되어 있는데 해볼게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자. 엄마랑 같이 선을 따라가면서 도토리를 세어보자. 도착했습니다. 하나. 선을 따라갑니다. 또 있네요. 둘. 또 갑니다. 도착했더니 2개가 더 있네요. 아까 둘이었으니까 셋, 넷. 그렇구나. 다시 한번 확인해보자. 하나, 둘, 셋, 넷. 아하, 넷, 사구나. 라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쓸 수 있게끔.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가 좀 스스로 풀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바뀌어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이번에는 아까는 선을 다 줬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지라도 선만 따라가면 가면서 세도 되고 나중에 선 위에 있는 것만 수를 세도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길이 뭐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도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원하는 개수만큼 가져가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원하는 개수만큼의 당근을 모아 집으로 가는 길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아서 가는 길이라는 표현을 하네요. 모아서 갈 겁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4개를 가져가기 위해서 우선 이쪽으로 갔더니 하나를 가져갈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선을 따라 한번 가보자면 이 자리를 갔더니 2개를 더 가져가니까 3개를 모았고 이렇게 갔더니 하나를 더 모아서 4개를 모을 수 있어서 집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예시가 있는데 자, 우리가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시행착오로 겪게 하는 거거든요. 시행착오로 겪으면서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지나간 길은 다시 갈 수 없어 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3개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는 길은 여러 개예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가는 길들의 여러 가지 경우를 다 따져보고 수를 세워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감각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수가 익숙한 친구들은 아마 감각적으로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걸 봤더니 3개니까 우리는 한눈에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시면서 그때그때 코멘트를 좀 해주세요. 이런 문제는 이제 풀어보면서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거예요. 자, 요거는 풀면서 아이가 어떻게 푸는지를 경험하시는 겁니다. 한번 경험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확인학습. 자, 이제 선 따라 읽기. 자, 선 따라 읽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색연필을 준비해 주시고 선을 따라서 아이가 갈 수 있게끔만 지도하시면 되니까 아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는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아서 동그라미 표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했던 방식을 이용하자면 아이가 아마
어딘가로 다 지금 선을 다 그어볼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도착하는 게 어디인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다 아이가 선을 그어볼 거기 때문에 이렇게가 찾아진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찾아 동그라미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동그라미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자면 이 길도 따라가 보고 저 길도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혹시라도 엄마 나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 엄마 나 어떤 열쇠가 맞는지 여기 있는 이 집에 있는 이 열쇠 부분 시작해서 거꾸로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럼 결국에는 여기로 오게 될 거거든요. 괜찮아요. 스스로 발견하는 거 괜찮아요. 그래서 오케이 칭찬하시고 격하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혹시라도 내 아이가 아직은 운필력이 조금 딸리는 것 같고 나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가 눈과 손의 협응 능력을 좀 길러주고 싶어. 그러면 굳이 이 방법을 먼저 권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여기서 한 것처럼 그냥 따라 그리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번엔 이제 미로. 미로를 지금 탈출하는 건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 하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문제 그냥 재미있게 풀려주세요. 네, 풀게 하고 이걸 했는데 아이가 너무 재밌어 해요. 그러면 미로 찾기라고 검색해 보시면 활동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시켜주시고 요즘에는 시중에 미로와 관련된 책자가 좀 많이 있으니까 미로 찾기 그런 책자 아이가 원하면 사서 더 이렇게 하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인터넷상으로도 활동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로 찾기 활동지 검색하셔서 많이 풀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미로는 아이들이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럼 이제 일정 양을 출력해서 어느 한 군데 놓아주세요. 그럼 아이가 생각날 때마다 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환경을 마련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자, 이제부터는 사고력 파트에서도 늘 등장하는 부분인데 모든 방 진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모든 방 진학이 1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끼가 호랑이를 피해 모든 방을 한 번씩 지나 당근까지 가는 길을 그려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소재만 다를 뿐이에요. 출발, 도착이라고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뭐 폭탄 그림이 있거나 지뢰 그림이 있거나 이런 소재가 다를 뿐이지 대부분 이제 이런 형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토끼가 당근을 가지러 가는 길이고요. 호랑이를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을 한 번씩 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가볼게요.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그리고 길을 따라가면서 당근 먹으러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려주시는 거고요. 얘는 지금 그림이 2칸, 3칸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건 3칸, 3칸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어렵지 않게끔 아이가 재미있게 문제를 풀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답이 하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재미있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제는 다람쥐가 곰을 피해서 모든 방을 한 번씩 지나 도토리까지 가는 길을 그릴 건데요. 이번에는 뭐냐면 도토리까지 갈 때 반듯하게 가도 도토리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 문제에서는 모든 방을 한 번씩 가야 되기 때문에 곰을 피해서 모든 방을 다 이렇게 한 칸씩을 다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행착오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자, 이렇게 반듯하게 아이가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하셔야죠. 아이랑 하실 때 맞은 건 동그라미, 틀린 건 어떤 표시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아이가 표시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했어요. 그럼 아이랑 다시 풀게 해요. 다시 풀었으면은 저는 다시 또 체크를 한번 더 해주고요. 다시 풀었는데 스스로 잘 풀었어요. 그럼 저는 동그라미까지 해줘요. 그런데 틀리고 다시 풀었는데 다음에 또 틀릴 것 같아요. 그럼 동그라미 안 해주는 편이에요. 이건 저랑 아이랑 약속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좀 저만의 표시를 좀 하는 편이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자, 모든 방을 지나야 되는데 지나지 않은 방이 있네 얘기하시면서 이제 지우고 다시 풀게. 그래서 모든 방을 다 지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시 풀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주시고 마찬가지로 아이가 굉장히 재미있어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떻게 또 소재가 바뀌었냐면요. 짝짓기인데 관계 있는 것끼리 선을 이으라고 되어 있고요. 선이 서로 겹치면 안 되고요. 모든 칸을 지나야 된대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고기끼리, 새는 새끼리, 강아지는 강아지끼리 이렇게 선을 연결했는데 같은 동물끼리 짝을 지은 건데요. 이 문제가 만약 혹시 아이가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을 긋는 게 어려운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관계를 찾는 게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상시에 좀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책도 보면서 어휘력도 좀 길러주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뭐 엄마랑 뭐 외할머니의 관계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관계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림에서 어떤 그림이 있냐면 지금 로봇, 인형, 자동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서 아, 같은 종류의 장난감들끼리 짝을 짓나 보다. 아, 이런 자동차들은 같은 종류의 장난감인가 보다. 로봇은 로봇끼리, 인형은 인형끼리, 자동차는 자동차끼리 짝을 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그림들을 관찰하면서 아하, 같은 종류가 또 있는데 이번엔 연필, 지우개, 노트가 있다. 그러면 연필은 연필끼리, 지우개는 지우개끼리, 그리고 노트는 노트끼리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좀 풀 수 있게 도와주시는데 요거는 옆에서 좀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관계 찾기 아이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미와 새끼인 그런 관계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닭, 아기 병아리, 그리고 개구리랑 올챙이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가다가 꺾어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아기 어딨니? 막 이런 식으로 성대모사라든지 구연동화 좀 하시면서 재미를 좀 느끼게 하세요. 그리고 바로 가면 좋지만 바로 갈 수 없어요. 뭐 다른 방들 다 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들 모두 지나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서 어려서는 병아리가 커서는 닭이 되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아기 때는 올챙이였는데 커서는 개구리가 되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 좀 나누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써넣기 퍼즐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지금 써넣기 퍼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막 용어가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이런 용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팡세만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써넣기 퍼즐. 어떤 걸 지금 써넣어야 되냐면 우선 색칠이에요. 칠. 다른 색 칠하기거든요. 이웃한 곳에는 다른 색깔이 들어가도록 빨간색, 파란색을 알맞게 색칠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웃한 곳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으세요. 이웃이란 말을 얘기하시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초등학교 2학년 이상이라면 사고육 쪽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100년 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서 해결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고두고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정말 해결한 게 아니다라고 논란이 되기도 했던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그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도를 그릴 때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각각 지역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다른 색을 아마 칠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지도라도 서로 다른 색깔 단 4개면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그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아무리 복잡한 그림도 이웃한다라는 건 예를 들어 이렇게 영역이 선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 이렇게 이웃하잖아요. 그럼 다른 색을 써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른 색을 썼을 때 아무리 복잡한 그림도 단 4가지의 색깔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지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았는데 수학자들은 다르잖아요. 증명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증명을 아무리 해도 잘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라고 해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계속 돌렸대요. 영역을 계속 구분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그림들을 계속 실험을 했는데 어쨌든 결론은 사색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웃한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을 때 겹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꼭지점끼리만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선과 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서 만나는 부분 있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이웃한다고 해요. 그러면 공간이 3개이기 때문에 3가지 색을 써도 되지만 최소의 수를 쓴다라고 봤을 때 하나의 색을 썼어요. 이웃하니까 다른 색을 써야겠죠. 그리고 또 이웃하지 않으니까 원래 다른 색깔 사용했던 거를 또 써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색, 2색, 2가지 색만 써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웃한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랑 하실 때에도 이렇게 이웃한 곳에는 다른 색이 들어가게끔 색칠을 좀 하게 해주세요.
색칠을 할 때에도 아이가 원한다면 다 다른 색으로 해도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파란색을 알맞게 색칠하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공간이 3개라고 해서 다 다른 색을 칠하는 게 아니라 빨간색, 파란색을 칠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빨간색을 지금 칠했고 여기는 이웃하니까 빨간색을 칠하면 안 되니까 파란색을 칠하게 하시고 파란색을 칠하게 하시고 여기는 이웃하니까 파란색이 오면 안 되니까 다시 빨강색을 칠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빨강, 파랑 하게 하시고요. 이런 방법도 있죠. 조금 7세 친구들이면 아마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될 거예요. 터득 못할 수도 있고요. 자, 어떤 노하우냐면 빨강이기 때문에 이웃하니까 빨강을 색칠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색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썼던 빨강색을 일단 최대한 다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른 색을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런 건 괜찮은 거죠. 이렇게. 여기 파랑 색깔 쓴 곳과 파랑 색깔 쓴 곳이 꼭지점으로 만나는 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색칠을 해보는 파트였죠. 자, 그럼 이제 색칠을 했다라면 나중에 두고두고 사고력 문제를 풀 때는요. 일일이 다 색칠을 다 해보지는 않아요. 도식화를 시키거든요. 어떻게 도식화를 시키냐면 번호로 보통 나타내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다른 숫자 써넣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웃 한 칸의 숫자가 서로 다르도록 빈칸에 1, 2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여분의 이런 종이들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이가 추상적이라서 이해를 못할 수 있거든요. 방이 있었대. 이렇게 방이 작은 네모 4개가 들어가는 방이 있었대. 이 방에 숫자가 하나씩 들어갈 거야. 그러면 서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1, 2, 3, 4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혹은 뭐 1, 2, 3, 4, 1, 2, 3, 4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1, 2만 사용할 거야. 자, 그럼 이 자리에 1이 들어갔대. 자, 그럼 이 자리에 1이 올 수 있을까? 아니요 라고 하겠죠. 그럼 또 이 자리에 1이 올 수 있을까? 아니요 하겠죠. 그럼 이 자리에 1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엔 새로운 수 2. 이런 상황을, 과정을 보여주시고 자, 이게 지금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웃 1칸과 이웃 한 칸에는 2를 쓸 수 없기 때문에 2를 써야 되는 거 엄마랑 같이 해봤지? 자, 그럼 우리 1번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2를 썼으니 이웃 한 것에는 2를 쓸 수 없어. 2를 쓸 수 없어. 그럼 새로운 2를 쓰자. 자, 그럼 2를 썼으니 또 이웃 한 곳에는 처음에 썼던 1을 쓰자. 이러면서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주세요. 이거는 두고두고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니까 좀 꼼꼼하게 봐주세요. 옆에서. 잘 푸는지 한번 봐주시고 아이가 이런 문제에 너무 흥미를 느끼고 재미를 느낀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스케치북이 있으면 아이랑 막 그림을 그리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림을 막 그리게 하세요. 그래서 여분의 칩이 있으면 칩을 놓게 게임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랑 같이 막 색칠을 하셔도 돼요. 그러면 작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작품이 간딘스키인가? 간딘스키 검색하시면 선과 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 좀 보시다 보면은 사색 그런 정리 느낌이 나는 그림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면 한번 간딘스키 그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선과 면으로 되어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자, 이번엔 이제 형태만 좀 바뀌었네요. 정육각형이고요. 마찬가지로 이웃한 칸의 숫자가 서로 다르게 1, 2, 3을 쓰면 돼요. 1, 2, 3 쓰게 해보시고 자, 이제부터는 또 이제 시행착오가 들어가고 판단이 필요해요. 어떤 판단이 필요하냐면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이는 판단이에요. 5번 만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지라도 한 번, 2번 만에 해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수학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히 짚어줄 건데 한 줄에 하나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줄에 1, 2, 3이 각각 한 번씩만 들어가게 하래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에 알맞은 수를 쓸 건데 마찬가지로 설명하기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애매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에도 상황을 연출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번에 아이들이 뭐를 헷갈려 하냐면 한 줄에 뭐가 이렇게 놓여 있는가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한 줄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대. 줄로 엄마가 연결해 볼게. 자, 그리고 가로로도 한 줄에 이렇게 동그라미 3개가 연결되어 있네. 자, 그럼 이 자리에 1이 있고 2가 있대.
이 자리에 2가 있대.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동그라미 안에 1, 2, 3이 한 번씩만 들어가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시면서 자, 여기 두 칸이 지금 여기 비어있는 칸이잖아요. 그럼 옆을 한번 보고 옆을 봤을 때에는 1, 3일 수도 있고 3, 1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잖아요. 그럼 확실해요. 이 자리를 보면 1과 2가 있으므로 여기에는 확실히 3이에요. 그럼 여기는 자동으로 확실히 1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확실한 곳을 먼저 채우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를 풀게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은 팡스 S단계이기 때문에 비교적 문제가 쉽기 때문에 이런 시행착오를 좀 덜 겪을 수 있으니까 아이랑 재미있게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아이들이 나중에 이런 거 할 때 지금은 숫자를 하나씩 넣는 거지만 각 자리에 놓여있는 세수의 합이 같도록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마방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런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재미있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쪽 줄에 있는 거 먼저 해결하는 게 좋아? 이 줄에 있는 거 먼저 해결하는 게 좋아? 두 개가 빈자리가 더 정확해? 한 개만 빈자리가 있는 게 더 정확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어떤 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확실하니? 이런 표현들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문제 풀려주시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판서를 좀 하시면서 과정을 설명하셔야 돼요. 결과가 다 나와 있는 문제만 보는 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림만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이해하는 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는 판서를 통해서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럼 아이가 더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정들을 좀 보여주시면서 가로와 세로에 1, 2, 3이 한 칸씩 들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겹치지 않게 들어가는 건 스토크라고 하거든요. 스토크 문제 중에 하나이니까 모양을 채울 수도 있고 수를 채울 수도 있고요. 공간을 막 여러 개로 분할할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는 비교적 쉽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실한 것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확실한 거 한번 풀어보자면 저는 이것부터 눈에 들어오네요. 그럼 1이 있고 2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3을 쓰면 되고요. 또 이어서 바로 옆으로 가볼까요? 1과 있고 3이 있으니까 2를 쓰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됐네요. 1 있고 3 있으니까 2를 쓰면 되고요. 따로 봐도 되고 이어서 세로로 또 봐도 돼요. 1 있고 2 있으니까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쓰게끔 하시면 돼요. 몇 번만 같이 풀어주시면 아이가 스스로 잘 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번에는요. 4주차의 수 읽기 퍼즐인데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자, 여기는 1부터 9까지의 숨은 그림 찾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찾아보게 하세요. 기준을 정해서 1부터 9까지를 찾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 먼저 찾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빠진 건 있는지, 빠진 건 없는지를 체크하게 하셔도 되거든요. 너무너무 재미있어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하는지 지켜보시고 문제 풀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너는 1부터 차례대로 찾을 거야? 아니면 보이는 대로 먼저 찾아서 나중에 확인할 거야?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물어보시면서 아이가 직접 말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엄마 나는 1부터 한번 찾아볼게. 아니면 나는 눈에 보이는 거 먼저 한번 찾아볼게. 이런 얘기들도 아이가 할 수 있게끔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1부터 9까지 순서대로 점을 이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 2, 3, 4, 5, 6, 7, 8, 9 했더니 이렇게 아름다운 예쁜 튤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색칠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색칠하게 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수를 잇는 건데 자, 1부터 9까지 수가 순서대로 연결이 되도록 가로 또는 세로 방향으로 선을 이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수를 찾아서 선으로 이어봐야 한다는 건데 즉 우리가 1부터 시작해서 보물상자까지 가려면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4 다음에 5, 5 다음에 6, 6 다음에 7, 7 다음에 8, 8 다음에 9 보물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 그럼 1 같은 경우에는 1은 어딨니? 여기요. 9는 어딨니? 여기요. 옳지. 자, 그럼 1 다음에 2는 어딨니? 여기요. 그래서 2, 3, 4, 5, 6, 7, 8, 9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재미있어 하고 좋아할 거거든요. 그러면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좀 여러 군데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아이가 재미를 느낄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돼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수가 이렇게도 배열될 수 있고
이런 배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배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배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아이랑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시고요. 3 곱하기 3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3 곱하기 4 그리고 4 곱하기 4 그 다음엔 자 이렇게 약간 좀 스토리가 있네요. 이번에는 1부터 9까지 수 순서는 순서인데 읽는 방법이 이렇게 한글로 지금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개구리가 지금 잎에 도착하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읽는 방법이고요. 확인 학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평가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수의 이런 규칙적인 수의 배열들을 지금 경험하는 파트인데 여기에서도 뭔가 의미 있게 활동식으로 해주고 싶으시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팅되어 있는 낱장에 100판이 있어요. 이건 이제 100판이고요. 요건 이제 120판이거든요. 이 낱장의 이 종이는요. 뒷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가 마커를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막 이거는 이 낱장으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제가 1,500원 수준이었나?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 근데 제가 쿠팡에서 검색해서 저도 샀었는데 근데 굳이 이건 안 사시고 그냥 출력해서 코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출력해서 비닐 파일에 넣어서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이런 걸로 활동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도 아이랑 같이 해보실 수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3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간을 이렇게 지정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공간을 지정하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1은 어디라고 할 거야? 난 여기라고 할래. 그리고 9는 어디라고 할 거야? 여기라고 할래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아이가 직접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까? 바꿀게요. 어떻게 할까요? 9의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1이 이 자리에 오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1을 귀퉁이에다가 하고 그리고 여기도 해볼게요. 그럼 저는 지금 뭐를 상상했냐면 이렇게 가는 걸 상상하고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럼 아이랑 하실 때에도 이렇게 공간을 정해놓고 이런 활동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아이한테 너가 그럼 생각해서 순서를 한번 놓아봐. 순서대로. 그럼 아이가 1, 2, 3, 4, 5, 6, 7, 8, 9라고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그럼 엄마가 너는 이렇게 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구나. 이렇게. 아니면 엄마가 생각해서 수를 배열하시고 아이가 이렇게 길을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놀이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수를 규칙적으로 다양하게 배열해보는 활동을 이렇게 활동수로도 한번 다양하게 해보세요.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고요.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살 때 묶음으로 샀거든요. 10장 묶음이었나?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막 잘랐어요. 그래서 3 곱하기 3, 2 곱하기 3, 4 곱하기 4, 5 곱하기 5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른 상태에서 활동을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가 수 배열대로 규칙적으로 늘어뜨리게도 하시고 그걸 따라서 이렇게 선을 이어보는 활동도 해보시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아이가 관심을 가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한번 해보세요. 맞아요. 이게 회사가 러닝 리소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러닝 리소스라 그래가지고 이런 수학과 관련된 교구를 많이 판매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출력하셔서 코팅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만약에 제가 권해드린다면 넓은 공간에 영역을 이렇게 정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왕이면 이렇게 자르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상황을 만드시는 게 더 좋기는 해요. 아이한테는. 그렇게 오려가지고 쓰게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좋거든요. 아니면 메모리 게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장 오리고 두 개를 오렸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아이가 이제 엄마가 문제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는 옆으로 일씩 커지게 할게. 1, 2, 3, 4, 5, 6, 7, 8, 9. 엄마는 이렇게 옆으로 지금 이렇게 이어지게 한번 해본 거거든. 그러면은 한번 기억해봐. 라고 하시고 그런 다음에 아이한테 메모리처럼 하셔도 돼요. 메모리처럼 엄마는 이걸 가린 상태에서 이 자리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이 자리는 뭐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게임식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메모리 게임으로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수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지고 출발과 도착으로 있는 그런 활동이었어요. 그러면 갖고 계신 교구들 중에서 이런 판이랑 숫자칩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그걸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칸이 나눠져 있는 교구와 숫자칩이 있으시다면 그걸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갖고 있는 교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뭐 좀 써먹을 게 있나 없나 한번 해보시면서 가지고 있는 교구를 먼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DIY처럼 엄마가 코팅해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재미있을 수 있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해 주시면서 의미 있는 활동 해주시면 아이는 수학이 재밌어지고 엄마의 활동이 재밌기 때문에 나중에 수학이 진짜 어렵고 힘들어도 아이는 스스로 잘 할 수 있게 될 거예요.